있고, 그래서 이 클램쉘 클로저는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856 특허의 유효성 관련되어서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856 특허, 특히 첫 번째 클레임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선행 기술을 고려했을 때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견에 도달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칩 어셈블리에 있어서의 선행 기술 부분에 있어서요. 예, 제 보고서에서도 그리고 대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스킬, 기술은 기계공학에 있어서의 학사 학위, 그리고 2, 3년 정도는 칩 패브리케이션이라든가 기계 디자인, 이와 동등한 정도의 기술이 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선행 기술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아까 서 선생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인포월드 아티클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이 그 당시에 1995년도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 선생님께서는 첫 번째 디바이스를 판매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때의 첫 번째 클레임의 3개. 그래서 1995년도 7월 달에 판매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당시에 최고의 기술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 선생님께서도 인정하셨지만 이 캔틸레버를 누르는데 필요한 타임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잘비스 변호사께서도 동의를 하셨지만요. 당시에는 이 캔틸레버 레치가 잘 알려진 것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용접을 통해서 이 칩을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것이었는데요. 또 새로운 방법이 이 칩을 이 구멍에 딱 넣고 레치를 써서 고정을 시키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또 빼서 칩을 빼가지고 새로운 칩으로 대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다 나은 기술입니다. 이것이 14번째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신 그 선행 기술이 이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캔틸레버 레치 종류의 서킷이 당시에 잘 알려진 것이었고요. 아까 자비스 변호사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에서 이 선행 기술은 이 레치를 꽉 닫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도 사진에서도 보였다시피 근데 이것이 굉장히 명백하겠죠. 1995년도, 96년도 정도에서는 자동화 이런 식의 작동법을 자동화해야 되겠죠. 사람이 손으로 이것을 잠그기보다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타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람 손가락을 대신해서 타인이 자동적으로 이것을 잠그는 방법을 생각을 했겠죠. 1995년도에는 칩 어셈블리 업계에서는 자동화, 이 어셈블리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었나요? 물론 대부분의 업계에서 자동화를 저희들이 선망을 했죠. 그리고 그 반도체 업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는 누가 어떤 기술, 지식을 갖고 있었느냐 문제가 아니라 자동화된 시스템의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라면은 이 프로세스 자동화 물론 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실제로 이것을 기계를 가지고 그 작업을 하는 것, 그래서 상업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기계를 비용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아마 그 이후가 되어서 좀 나왔겠죠. 예, 3가지만 더 레퍼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조, 레퍼런스 1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 레퍼런스 1은요, 이건 그리퍼 모듈 X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 알려진 시스템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칩 선정의 메커니즘입니다. 또한 그 메커니즘 컨트롤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계에서 잘 알려진 것입니다.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레퍼런스 2를 보겠습니다. 레퍼런스 2를 검토하셨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레퍼런스 2에는 업토 850 센서가 있는데요. 이것은 옵티컬 리더입니다. 이것은 또한 자동화된 프로세스에서 옵티컬 레이저가 좀 더 정확히
어디에 무엇을 놓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reference 3를 보겠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예, reference 3도 아주 잘 알려진 기술입니다. 이것도 용접용 테크닉으로서 어떤 칩을 서킷보드에 고정시키는 데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또 이 칩을 고정시키는데 또 다른 방법들도 있나요? 95년도에 잘 알려졌던 것들. 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캔틸레버 래치, 아까 보셨던 칩을 고정시키는 캔틸레버 래치가 아주 잘 알려진 방법이었고 이 용접하는 데에 대한 대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레퍼런스를 어떻게 조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요? 예, 제가 보기에 이 세 가지 레퍼런스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 조합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옵티컬 센서라든가 옵티컬 리더를 이 칩을 선정하는 메커니즘에 추가를 하겠죠. 그리고 또 타인을 가지고 캔틸레버 래치를 고정을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자동화가 훨씬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겠습니다. 야, 그렇다면 명백성이라는 테스트를 봤을 때 이 세 개의 레퍼런스의 조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856 특허와 대비해서요. 예, 제가 봤을 때 856 특허에서 첫 번째 클레임이 굉장히 명백하다고 봅니다. 이 캔틸레버 래치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이 컨비네이션 역시도 명백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방금 전에 봤던. 또한 이 캔틸레버 래치가 당시에도 잘 알려져 있는 대체물이었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obviousness, 명백성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행 기술이 언제 856 특허의 클레임 1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856 클레임이 아주 명백한 것이라고 봅니다. 중간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요. 예, 끝났습니다. Yes, Your Honor. 예. 반대편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 박사님. 전 톰 저비스입니다. 아까 데포지션을 한번 뵌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박 박사님. 시간당 750불 받고 여기 증언하시는 거죠? 예. 예, 제 일반적인 컨설팅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당 750불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시간당 지금 750불 받고 자료를 검토하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거 맞죠? 예, 예, 시간당 750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750불 받고 이제 데포지션 준비한 거 맞습니까? 예. 예, 그 질문에 대한 답한 것 같습니다. 이제 데포지션에서 이틀간 증언하셨죠? 그러니까 16시간이니까 16시간 곱하기 750을 하면 되죠? 예, 이틀간 증언한 것 같습니다. 예, 저 이틀간 요청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케이스에 대한 요금이 한 45만 불 맞습니까? 제가 안 더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까 서 사장님께서는 집에서 두 번째 모기지를 내야 됐다. 그래야지만 뭐 재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달을 해야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으셨나요? 예, 제가 뭐 사실은 모릅니다. 들으셨죠? 예,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증언한 게 이게 첫 번은 아니죠? 처음은 아니죠? 저는 전문 증인에서 전에도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 변호사님을 위해서 전에도 3번 정도 증인하지 않았을까? 단축 번호에 올라가 있지 않나요? 예, 여기서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냉소적으로 말씀하신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박 박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 특허의 그 실효성, 유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죠? 예, 제가 위반과 관련돼서 먼저 말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위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고요. 주로 이제 주장하시는 게 이 클램쉘 클로즈하고 타인은 다른 거다. 그걸 주장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클램쉘 클로저에 뭔가 이렇게 빼내면은요, 결국 남는 것이 타인이 아닌가요?
그 타인은 위키피디아 정의를 충족시키는 그 타인 맞지 않나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주장하신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미국 특허청이 그 부여한 그 826 특허가 알려진 것들을 그냥 구성한 거다. 그러니까 용접 대신에 렛치를 용접하는 것 대신에 뭐 사용하고 클람쉘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타인이랑 똑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웹에 분석을 할 때 이 주장한 것에 그 클레임의 각각의 요소가 충족됐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클램쉘 클로저가 타인과 똑같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선 주장하는 것은요. 그 단어, 선택한 단어, 타인이라는 단어의 범위를 초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클램쉘 클로저는 기능이 그러니까 렛치를 닫는 기능을 수행한 건 맞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클램쉘 클로저는 렛치를 어떤 수평적인 위치로 놓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렛칩을 어떤 사켓에다 넣고서는 정기적으로 고정시킨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유효성과 관련돼서 말씀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특허가 이제 유효하다고 추정하는 거, 그 추정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아주 명확하고 설득력인 증거가 있어야지 그 실효를, 유효를 뒤집을 수 있는 거 맞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사실들이 매우 강해야 된다. 이게 more likely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 80%의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숫자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51%는 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판사님께서 그 인포월드 기사를 배제하신 거, 증거에서 배제한 건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판사님께서는 그 당시 이거 최종 결정할 때만 배제한 걸로 아신 것 같은데요. 그 제품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배제하는 것으로 하신 것 같은 것은 맞나요? 예, 그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포워드 아티클 기사 때문에 특허가 이제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아까 기사를 보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 그 타인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셨나요? 아까 서 대표께서 말씀하시길 그 기계는 타인이 없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묻는 것은요, 사진만 봐갖고는 그 기계에 타인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못 하신다는 거죠. 예, 그 기사에서는 타인이 있었다 없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만 보고는 그 캔틸레버 렛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었나요? 아까 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렛치가 없었던 거, 캔틸레버 렛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접을 대신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826 특허가 일반적인 숙련도가 있는 기술자에게는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MIT 가장 미국에서 뭐 최고대학이라는 MIT로 박사학위인 거 맞습니까? 예, 뭐 제가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전문은 증인이라는 점 동의하시죠? 예, 이 분야는 제가 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또 평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판단에 대해서 말씀인데 지금 박사님께서는 뭐 정상적인 평균적인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는 판단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교육이나 뭐 경험의 기초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뭐 기계 학 분야에 뭐 학위가 있고 한 2, 3년 동안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요소들을 갖다가 취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발명품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너무 명확하다면 왜 아무도 안 했죠?